안녕하십니까. 빌딩 린 빌딩 빔의 챕터 3 에듀케이션 앤 모티베이션 부분의 발표를 맡은 39기 박진석입니다. 챕터의 3의 부제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건설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의 습득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시각, 사고방식의 관점에서 동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건설사인 티드아르 CEO 길게반은 회사에서 BIM과 린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이익 향상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내부자, 외부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건설 산업은 재료를 가지고 산출물을 만드는 푸시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기다림을 공기 지연으로 보았는 한편 린에 기반한 혁신 건설 산업은 의도적 지연을 고객의 요구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으로 여겼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티드하르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 실제 BIM이 적용되는 현장을 보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의 작업장에 들어가 실제 작업 현장의 개선점을 발견하는 한편 린 부트 캠프 등의 카이젠 활동을 통해서 회사 내 린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린 건축에 대한 교육은 TDR에서 예정 중인 대형 프로젝트인 56층의 다운타워 건설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챕터 3에서 TDR에서 진행된 교육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장 실습으로 다이하츠 또는 도요타, 혹스전자 등을 방문하여 일본 제조업의 린을 배우고 북유럽의 BIM 적용 사례들을 현장에서 배우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린 부트캠프를 열어 립콘 실습 등을 통해 전통적 방식과 린 건설의 효율성의 차이를 체험하고 실제 gemba 워크 및 현장 체험을 통해 현장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한편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교육을 수행했습니다. 린 건설은 작은 프로세스의 혁신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체계적인 습관화로 이어져야 하며 습관화가 되기 전까지는 임직원은 모두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이 린을 통한 건설 혁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합니다. 재교육을 위해 책의 저자 중 하나인 오로넨 바락은 도요타 방식이라는 책을 선정해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는 한편 미니 카이젠 이벤트 등을 개최해 린 부트캠프의 교훈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티드아르는 일본 제조업에서 건설 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겐바, 한국어로는 현장이라는 개념으로 겐바는 고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곳, 즉 작업 현장을 뜻합니다. 겐바는 가치가 창출되는 곳이므로 이곳에서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겐바에서의 직접 관찰로 시작됩니다. 관리자는 현장에 대한 이해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일본 제조업에서는 겐바로 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린이나 BIM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업은 좋은 가이드와 함께 여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어로 센세는 선생이란 뜻으로 이 책의 저자는 라파엘 삭스가 멘토로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티드아르는 일본 제조업의 린을 배우는 한편 기존의 공급 중심의 사고방식인 푸시에서 벗어나 흐름과 가치를 관리하는 풀 방식을 배우는 한편 겐바 워크를 통해 낭비를 보는 법을 배워 실제 현장에서 낭비를 개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TDR은 기존의 사고방식인 건설 산업은 원래 이래서 변하지 않는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그건 바로 건설 산업도 제조업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다녀온 후 건설 부분 CEO인 탈은 티드하르의 변화를 위해 건설 산업도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린과 BIM은 돈이 된다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작은 것부터 누적되어서 큰 변화로 이루어지며 작은 단계들은 각 단계별로 실행 가능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탈은 일본 제조업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건설 산업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로 포카 요케가 있습니다. 포카는 실수, 요케는 피하다는 뜻인데 인간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전안경을 전원 스위치 위에 놓아 스위치를 켜기 전에 안경을 쓰게 만들거나 콘센트의 직경을 다르게 해 올바로 장착하는 것 등이 포카 요케의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로 겐바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을 관찰하는 다이이치 오노의 원 같은 아이디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노의 원은 원 안에서 서서 작업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개선점을 찾는 활동입니다. 또한 겐바에서는 일본 제조업 현장에 칸반, 즉 한국어로 간판 등을 설치해 작업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겐바를 통해 티드하르는 작업의 시각화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일본에서와 달리 실제 BIM을 적용하는 현장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책의 저자 라파엘 sak스 교수는 북유럽의 BIM과 린이 도입된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강의했다고 말합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핀란드나 덴마크의 BIM과 린 건설이 적극 활용된 이유는 다름 아닌 북유럽 국가들이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여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북유럽은 경제적으로 여건에 따라 기술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었고 정부, 특히 덴마크 정부는 2011년부터 공공건축 부문에 BIM 적용을 의무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유럽의 풍부한 고숙련 노동자들도 BIM과 린을 건설에 도입하는 데 상당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드하르 방문팀은 핀란드의 프리캐스트 업체 파르텍, 1960년부터 BIM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테클라, 그리고 그 외의 건설 스타트업들을 방문하였으며 덴마크에서는 이베렌손 또는 NCC 등의 건설사와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BIM의 현장을 보는 한편 전체 여정에서는 대학의 건설관리학과나 노조사무실, 프리페브 주택 생산 현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핀란드, 덴마크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티드하르의 경영진을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피드백 세션을 가졌습니다. 일란 구매부장은 북유럽 기업들이 BIM을 광범위하게 쓰고 모든 것을 시공전에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미르 수석 PM은 티드하르가 예정된 6주간의 작업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도급을 계획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북유럽 기업들은 공사 전체 과정을 세밀히 계획하고 계획에 하도급 업체를 참여시킨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설계 관리 책임인 조아르는 본인이 BIM이 필요함을 경영진에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BIM은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는 만큼의 건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건설 부분 CEO인 탈은 단기적인 계획 수립과 적용이 가능하다 말하며 특히 안전 포스터 등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즉각 개선하고 라스트 플래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프리패브리케이션도 바로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개발 부사장인 나다부는 NCC의 ITO 비즈니스 파크를 보며 감탄했는데 특히 시공 전 3개월 전에 이미 타워 크레인 해체 계획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계획되어 있었고 현장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공사 속도는 매우 신속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길게바 CEO는 북유럽에서의 체험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티드하르 공동주택을 표준화하고 BIM 역량을 구축하는 데 더 큰 관리팀을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BIM 역량을 5D까지 끌어올리고 더 큰 조직인 빅룸을 두어 다운타워 프로젝트의 설계와 계획을 통합하는 한편 티드하르 스쿨을 통해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약 입찰 담당자인 가이 프로먼은 이 회의에조차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 BIM과 린이 도입이 가능하겠냐고 불만을 표합니다. 그는 현재 시작 단계인 다운타워가 인면 등의 설계도 보류 중인데 굴착부터 시작하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북유럽 방문에 이어 3주간 림 부트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주는 립콘 게임과 겐바 워크가 진행되었는데 립콘 게임은 레고를 통해 각각의 수행자가 바닥, 파티션, 공조, 천장 마감 등으로 나누어 작업을 수행하고 완성된 건축물 한 개당 1,500불을 받는 한편 작업은 시작되었으나 미준공된 건축물은 한 개당 마이너스 1,000불을 기록하는 게임입니다. 중간중간 설계 변경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에서는 모든 작업을 한꺼번에 시행하다가 설계 변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9,000불이라는 손해를 기록하였지만 린 방식으로 한 건축물 공사는 설계 변경 요구 이전에 작업을 하지 않는 방식을 추진하여 오히려 플러스 6,000불이라는 이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린 시도는 학습 효과로 인해 더 나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얻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린 건축의 핵심 중 하나인 의도된 지연은 오히려 더 큰 이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참가자 모두 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 동일하게 일하며 현장에서의 개선점을 발견하고 gem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보고 왜 그런지 묻고 현장을 존중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을 통해 낭비를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림 부트캠프 3주차는 개인별로 보고서를 만들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각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한편 그 해결책을 테스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보고서를 위해 6가지 질문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며 관련된 낭비는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분석한 다음에 개선책을 어떻게 구현하였고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배웠는지를 스스로 질문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림부트 캠프 참가자들은 거푸집이나 전동공구 등의 낭비 요소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한편 현장에서 시각적 관리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림부트 캠프 이후에 후속적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 활동은 티드하르의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을 담당했던 이 책의 공동저자 로넨 바락은 혁신의 이행 속도가 처음 이 혁신을 시작한 2011년 이후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공정 속도도 당초 월간 8층을 목표로 했으나 4층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BIM과 린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거나 린 도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린 부트캠프 이후 카이젠 이벤트도 없었으며 경영진 관심도 부재했고 심지어 린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도 린 도구를 쓰지 않고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티드 하르는 도요타 방식이라는 책을 통해 스터디를 권장하는 한편 현장별로 미니 카이젠 이벤트를 수행하고 개발 프로세스에 가치 흐름 매핑을 적용하는 등의 재교육과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결국 혁신이 달성되려면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교육의 결과로 티드하르는 고층 아파트 하수원 설계 오류에 대해 대책 마련 전까지 작업을 중단하는 린 활동을 전개하거나 공사 대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하지만 건설 품질에 관심이 없었던 하도급 업체들의 작업 속도 조절을 위해 인센티브와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챕터 3에서 TDR의 교육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이 변해야 보는 방법이 바뀌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변화를 위해 린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와 혁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챕터 3, 교육과 동기부여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